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조지 소로스. 유명한 사람이죠. 네, 조지 소로스가 영란은행, 네. 영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국책은행이죠. 맞습니다. 국책은행을 붕괴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1992년도에 그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조지 소로스는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유명한 투자자가고요. 맞습니다. 투기꾼으로도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거의 투기꾼 이미지가 강해졌죠. 좀 악명이 높죠, 사실은. 악명이 높은 사람으로 이제 돼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쌤입니다. 로우 타일러고요. 이제 로우 타일러님의 또 새로운 컨텐츠 네, 오늘 또 시작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두아리파로 네, 그 노래 뭐 주로 팝이 될 거 맞죠? 팝이죠? 거의? 팝이에요, 팝. 네네. 제가 요새 노래 잘 몰라서. 네, 음악 없는 음악 방송 진행해 주셨는데, 월간 팝. 네, 오늘은 또 다른 컨텐츠로 오늘은 찾아오겠습니다. 책인데요. 네. 요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뭐냐면 More Money Than God이라는 책이에요. 신보다 돈을 많이 번다. 약간 약간 중의적인 것 같은데 신보다 많은 돈, 뭐 아니면 신보다 더 많은 돈, 뭐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은 뭐 헤지펀드의 대가들 뭐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2011년도에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읽고 있다고 하길래 뭐 궁금해서 한번 찾아서 봤는데 역사 책이고요. 헤지펀드들 하는 사람들의 역사적인 책이고요.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조지 소로스. 유명한 사람이죠. 네, 조지 소로스가 영란은행, 네. 영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국책은행이죠. 맞습니다. 국책은행을 붕괴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1992년도에 그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조지 소로스는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유명한 투자자가고요. 맞습니다. 투기꾼으로도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거의 투기꾼 이미지가 강해졌죠. 좀 악명이 높죠, 사실은. 악명이 높은 사람으로 이제 돼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IMF 과정에서도 이제 조지 그쵸. 소로스가 개입이 돼 있다는 소리도 있고요. 맞아요. 네.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사실상 그때 당시에 조지 소로스보다 더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 드러켄 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이제 그 조지 소로스와 퀀텀 펀드를 같이 운영했던 사람인데 네. 이 두 사람이 이제 함께 영란은행을 영국은행 왜 영란은행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영란은행을 이제 붕괴시킨 사건이 있죠. 네. 1992년도에 일어난 일이고요. 블랙 웬즈데이라는 말로 유명하죠. 그날 상황이. 영란이라는 표현이 이제 잉글랜드를 한자로 하면은 영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영국은행이네요. 그냥. 뱅크 오브 잉글랜드입니다. 사실. 그렇죠. 네. 영국은행을 붕괴시켰는데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은 헝가리 사람이에요. 네. 헝가리 사람이고 1947년도에 영국에 넘어갑니다. 홀홀단신으로. 그 나치의 그 포갑을 견뎌낸 유태인 중에 한 명이고요. 네. 영국에 가서 별의별 일을 다 하는데 머리가 좋았나 봐요. 런던 정경대에 들어갑니다. 좋은 학교죠. 좋은 학교입니다. 네네네. 정치경제 뭐 대학교라고 그렇죠. 해서 뭐 철학도 배우고 하는데 이 사람이 철학에 엄청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취직을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엄청 가난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50억만 벌면 내가 철학을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네. 이제 빨리 벌고 빨리 은퇴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 그렇죠. 네. 그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요. 하다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자기가 이거를. 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투자를. 그래서 그냥 그 길로 갑니다. 그냥. 또 하다 보면 또 자기가 잘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너무 잘해서 안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적인 그런 철학에 엄청난 관심을 두고는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로서 이제 퀀텀 펀드를 만들면서 돈을 좀 많이 벌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좀 쉬고 싶어서 이 사람이 짐 로저스랑도 같이 일합니다. 네, 짐 로저스도 유명하죠. 짐 로저스랑 같이 회사 차렸다가 네. 짐 로저스랑 이제 결별하고 혼자서 이제 퀀텀 펀드 유명하다가 드러켄 밀러라는 사람을 영입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쉬고 있었어요. 드러켄 밀러한테 뭔가를 다 밀어놓고 이제 회사를 운영해라. 그러고 나서 자기는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으로 넘어가요. 좀 쉬겠다. 근데 그때 마침 영국과 독일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거죠. 당시에 유럽이 어땠냐면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잖아요. 네. 쫄딱 망했잖아요. 유럽 전체가. 그렇죠. 그리고 서독은 동독과 분리가 된 상태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만의 유럽의 그런 안전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의 유럽연합 있잖아요. 그런 단계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밟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로화를 만드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의 통화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데 네.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벌어져 왔습니다. 1970년대부터 해서. 네. 그래서 많은 그 유럽의 나라들이 고정 환율제를 실행을 해요. 딱 이제 자기 독일 마르크죠 당시에 더치. 네. 독일 마르크의 그 이제 환율을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마르크화가 얼마 오르면은 똑같이 파운드화도 얼마 올라야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마르크화를 1,000원 주면 네. 영국 파운드도 1,000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고정 환율 맞습니다. 제도인데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국은 처음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물가가 너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업률은 점점 더 떨어지고 네. 올라가죠.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경기 상태도 안 좋고 영국 파운드도 점점 이제 뭐라 그러죠?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네,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입을 합니다. 네. ERM이라고 그래서 네네. Exchange Rate Mechanism. 네네. 뭐 환율 뭐 정책이라고 하죠, 그냥. 거기에 가입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상 이 정책으로 해서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피해를 봐요. 왜 피해를 보냐? 독일이 통일을 합니다. 92년도에. 네, 그렇죠. 91년도인가? 어쨌든 90년도인가? 90년대 초반에. 네, 그렇죠. 소련 무너지고 맞습니다. 통일을 합니다. 네. 통일을 할 때 동독에서 쓰던 돈을 있잖아요. 네. 아무 그런 환율 없이 그냥 1대1로 다 바꿔줘 버립니다. 근데 가치는 훨씬 낮잖아요. 훨씬 낮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500원짜리 돈을 1,000원으로 돌려준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돈을 붓습니다. 동독에다가. 그렇죠. 이제 재건을 해야 되니까. 재건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자를 낮춰야 돼요. 네. 왜 이자를 낮추면 돈이 풀리잖아요, 시중에.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자를 벌기 위해서 다 은행으로 맞습니다. 돈을 가져가잖아요. 네, 경제학 수업 같네요. 오랜만에. 네, 맞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세요. 네, 네. 그렇죠. 다 가져가니까 사람들이 예상을 한 거예요. 독일이 독일화를 마르크화를 네. 가치절하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돈의 값어치를 좀 낮출 것이다. 네. 돈을 풀어서 시장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독일은 되려 올려버립니다. 내리고 금리, 싶지가 않은 금리를. 거예요. 독일화를 그 돈값이 떨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독일은.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경제가 살아요. 독일은. 이 재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흐르고 계속 도는 거예요. 원래 산업이 원래 전후 복구 사업 그런 거 하면은 그렇죠. 또 미국에서도 돈을 엄청 쏟아붓고 그 당시에 그렇죠. 네 그런 게 많았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독일이 계속 그 이자를 올려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자를 올리니까 돈은 이자를 쫓아가거든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나라의 돈들이 다 독일로 쏠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예를 들어서 예금 이자율이 뭐 한 1%에서 2% 정도 되는데 네. 일본이 한 10%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일본 엔화로 바꿔가지고 거기에 예치를 하면은 정확합니다. 훨씬 더 돈을 많이 그렇죠.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돈이 다 독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은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은데 실업률도 높고 근데 자금까지 빠져나가니까. 이미 자기들도 올릴 만큼 올렸어요. 사실상 그 이자를 네. 올려놓을 만큼 올려놓은 만큼 이제 올려놨는데 독일 사람들이 그 이제 이름이 실레진저인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헬무트 실레진저인가 그럴 거예요. 네. 당시 독일 연방은행 그 총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쨌든 네네네. 그 우두머리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랑 이제 협상을 합니다. 니들 좀 이제 그만 좀 올리고 우리 좀 살려줘라. 파운드와 좀 이제 같이 좀 안 떨어지게끔. 네. 가뿐히 씹죠. 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주지 않다 보니까 독일의 그걸 이제 영국은 이제 뭐 속된 말로 뭔가 타죠 계속. 그렇죠. 그거를 지켜보던 사람이 조지 소로스예요. 얘들이 뭐 하고 있나 지금. 이거 재밌는 것 같은데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 이건 파운드화가 100%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업률 높죠. 이미 이자는 올릴 만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파운드화가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영국 은행에서는. 그리고 이자를 올리면 힘든 게 뭐냐면 서민들이 힘들어져요. 그렇죠. 대출 이자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출 이자가 뭐냐? 보통 어디 묶여 있어요? 서민들은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 서민들은 아우성을 치죠. 실업률도 높은데 집세도 못 내고 생겼으니까. 이자까지 이렇게 올려버리면. 네. 하지만 영국은 자존심이 있죠.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는 영국의 대영제국이다. 이자 따위 낮추지 않는다. 네. 쫓아갈 때까지 쫓아간다. 투기꾼들 덤벼봐라. 소로스 형이 야 그래? 이러고 있다가 그래? 너 내가 그렇단 말이지. 그렇죠. 지켜보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디서 사건이 터지냐면 영국은행 그 총재가
150만 파운드면 된다. 150억만 파운드인가? 150만이면 굉장히 작은 돈인데 150억 정도 되지 뭐 어쨌든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우리 이 정도의 돈으로 이 정도의 그 파운드화로 네. 방어를 할 거다 투기꾼들에 대해서. 그럼 조지 소로스가 그래? 우린 더 아니죠. 내 그 정도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아 그래 그 정도 너의 판돈이 그 정도야? 아 그렇구나. 판돈을 깐 거죠. 네. 영국은행에서는. 네. 조지 소로스는 신났어요. 솔직히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그렇죠. 어쨌든 그때부터 이미 이전부터 시장은 영국은행의 파운드화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파운드화에 대한 공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조지 소로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 투기꾼들이. 공매도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떨어지는데 베팅을 하는 거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쉽게 얘기하면 제가 1,000원 빌려서 엔화를 지금 당장에 1,000원에 팔아요. 이제 1,000원을 이게 공매도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없는 걸 빌려서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로타이러님이 1,000원짜리 무슨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거를 빌려서 판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금은 그때 갚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갚겠다. 그렇죠. 근데 얘기를 하면은 한 달 뒤에 이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달 뒤에 물건이 예를 들어서 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는 로타이러한테 500원만 갚으면 되거든요. 아니죠. 500원 주고 그 물건을 사서 물건을 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물건값 500원 빼면 나한테 500원만 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파운드화를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파운드화에 빌려서 영국은행에 갖다 준 거예요. 마르크화로 바꾼 거죠. 영국은행은 가져와라. 다 사줄게. 그리고 이자도 올려요. 2%, 3%, 막 이렇게 올려요. 네. 2% 올리자마자 조지소로거든 채죠. 얘들 더 이상 못 올린다. 올려봐야 한 번 더 올린다. 올려요, 영국은행에서. 한 번 더 올립니다. 질 수 없죠. 뭐라고요? 무리를 했어요. 네. 근데 파운드화가 올라가지 않아요. 파운드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15 얼마였더라? 1억 5천 달러 정도라고 네. 합시다. 15억? 1억 5천 달러 정도를 묻어놨어요. 네네. 그 공매도를 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지 소로스가 이제 얘기를 하죠. 더 묻어라. 가지고 있는 돈 다 10억 달러 정도 해라. 10억 달러 정도를 공매도를 쳐버립니다. 말이 10억 달러지. 1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원입니다 지금. 그렇죠. 네. 어쨌든 네. 영국 은행에 손 들어요. 결론은. 그리고 탈퇴하죠. 거기 ERM에서. 네, ERM에서 탈퇴하고 그래서 유로 안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저희가 이제 지금은 물론 유로존에서 탈퇴를 했지만 네. 그거와 상관없이 애초에, 과거에 유럽 여행 가면은 파운드화는 따로 준비하셔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국이 그렇게 된 이유는 조지 소로스 때문에가 엄청 커요. 그리고 잘 안 알려졌지만 이미 이탈리아에서도 한번 했고요. 그 비슷한 짓을.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스웨덴에서도 똑같이 했답니다. 스웨덴에서 똑같은 수익을 얻었는데 영국에서 한 번 하고 성공하고 이걸 언론에 자기가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느끼고 스웨덴에서 똑같은 짓을 해놓고도 언론에서는 밝히지 않았어요. 또 써먹으려고. 아니죠. 이게 워낙 그 지탄을 받으니까. 프랑스에서는 그런 말도 나왔어요. 프랑스도 시도했거든요, 이 사람이. 네네네. 프랑스에서는 어떤 장관인가 차관 그 은행에 관련된 사람이 투기꾼들 잡아다 길로틴에 처형했는데 길로틴으로 다 댕강. 댕강. 네. 길로틴 한국말로 뭐죠? 단두대. 단두대로 네. 다 보내버려야 된다. 네. 근데 그 책에 의하면 프랑스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랑스는 집을 제공하는 게 되게 안정적이었다고 해요. 영국에 비해서.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가계 경제가 좀 덜 흔들렸나 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건드리지 못했고 네. 또 악마 같은 게 뭐냐면 그 드러켄 밀러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조지 소로스의 후계자였는데 당시에는 나중에 헤어지긴 하지만 네네. 그 사람이 이 공매도를 치면서 샀던 게 뭘 것 같아요? 뭔가를 또 삽니다, 이 사람이. 뭐 샀나요? 영국 채권을 사요. 그러니까 공매도 치면서 이자 올리가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채권의 이자 수익도 더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아주 나쁜 놈들이네요. 그러니까 왼뺨 때리면서 돌아갔을 때 오른뺨 그대로 또 때리죠. 그렇죠. 카운터를 쳐버리네요. 그냥 왼뺨 돌아가 버리니까. 네, 이게 조지 소로스의 그 전설적인 영란은행에 관한 얘기고요. 블랙 웬즈데이죠. 네. 영국에서는. 네네.
근데 말이 이게 뭐 1조 원, 뭐 1000조 원, 뭐 10억 달러면 얼마라고요? 1조. 1조? 네. 말이 1조 원이지 92년도에. 와, 95년도에 1조는 거의 10분의 1 가치일 것 같은데 지금. 영국은행에서 나간 돈이 뭐냐면 다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다 세금이 그 영국에서 찍어낸 돈이고 영국 돈이거든요. 그 영국 돈이란 말은 곧 네. 영국의 국민들의 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돈을 그렇게 찍어내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서민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화가 되니까. 그렇죠. 당시에 안 그래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힘든 상황이었는데 네네. 그 힘든 상황을 노리고 들어온 거죠. 들어간 거죠. 너네가 힘드니까 더 못 버티지? 그렇죠. 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 돈으로 누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원래는 그런 그 투자 세계에 그런 말이 있대요. 정부와는 싸우지 마라. 맞습니다. 원래 맞는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렇죠. 정부는 돈을 찍어내는 주체고 네네.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양이 그 웬만한 투자랑은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개인이 떠나서 뭐 기업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어떠한 기업도 정부를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돈으로. 네. 근데 해버렸네요. 사실 이거를 계기로 또 많은 뭐라고 해야죠? 대비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또 그런 게 생기기도 했어요, 사실. 그래서 맞아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의 방법은 거의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과도기였었거든요. 그렇죠. 유로화를 만들기 위한 과도기였었고 네네. 그 과도기에서 노출된 영국 같은 나라들이 약점이 이제 또 워낙 크다 보니까 물론 뭐 정책 그 입안자들의 그런 뭐 독단적인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냥 놔뒀으면 솔직히 영국이 그렇게까지 힘들어질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투기꾼들이 그걸 가만히 놔뒀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더 힘들어진 건 결국에는 그 나라에 살고 있던 국민들이죠. 만 더 힘들어진 거죠.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드러켄 밀러라는 그 조지 소로스의 당시 그 후계자 헤어졌지만 나중에는 채권까지 샀단 말이죠. 그것도 세금이죠, 사실. 채권은 100% 세금이에요. 네, 그렇죠. 국채는 네. 100% 세금입니다. 뭐 물론 그 사람이 국채를 사줬으니까 뭐 그 돈 갖다가 또 쓰고 영국은 그 이자를 준 게 맞긴 하지만 그렇죠. 아 이게 뭐 도덕적으로 봤을 때 그 타짜에 보면은 그런 기술이 있어요. 네. 약간 예를 들어서 호구가 한 명 들어오면은 네. 호구의 돈을 딴 다음에 그 돈을 다시 빌려줘요. 네. 그런 다음에 또 그 돈까지 잃게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 그렇죠. 판에서는 호구의 돈만 도는데 그렇죠. 빚이 올라가는 건 호구밖에 없어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좀. 딱 그거예요. 그냥 네, 네. 더 볼 것도 없어요. 딱 네. 그냥 그 느낌입니다. 네. 그냥 약점 잡아서 손해를 본 사람은 하나밖에 없죠. 영국. 그렇죠. 네. 하고 영국 국민이죠. 사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됐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읽고 있는 책이 재밌더라고요. 이런 거 읽으면은 재밌어요. 사실 저도 재밌어요. 과거에 이제 공부할 때 좀 많이 읽었었는데. 네. 영국이란다. 그냥 어떻게 보면 역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그 헤지펀드란 말을 이 책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네네네. 헤지펀드가 별게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주식에 투자했으면 주식만 얘기를 들자면 네. 한 60%는 올라갈 주식에 걸고 40%는 공매도 하는 거예요. 그걸 잘 골라갖고 떨어져도 먹고 올라가도 먹고 올라가도 먹고. 네. 그 해지가 이제 분산시키다. 위험을 피하다 네네네. 이런 거니까 네. 한쪽에만 다 뭐 장바구니에 뭐 한 바구니에 계란 다 담지 말아라. 그 얘기잖아요. 네. 헤지펀드가 그렇게 해서 생긴 언어더라고요. 맞습니다. 재밌어요. 읽고 있는데 그 전에도 몇 명 더 나오긴 하는데 앞으로도 좀 더 읽어야 봐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되게 잘 뭔가 캐치를 하셨네요. 저도 옛날에 읽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을 관련 내용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그 뭐라 그래야 돼? 이게 역사를 좀 좋아하니까 사람이. 네네. 옛날 얘기잖아요.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제 금융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예전에는 좀 멀게 느껴지고 어려운 숫자가 등장하면 좀 사람이 어렵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잖아요. 좀 재미도 없고. 네. 근데 사실상 이게 엄청난 파급을 끼치는 거거든요. 우리들한테. 맞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최소 뭐 우선 기본적으로 대규모 대출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회에 나가게 되면서 특히 대학교 가기 시작하면서 대출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뭐 등록금이라든지 집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제 그 책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라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한 금융의 역사를 좀 공부해 볼까 생각이 들어서 네. 다음 주에는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번 이 시간에 이 책 하는 시간에는 네.
뭘 할 생각이냐면 최초의 은행은 어디였는가? 고대 은행 또는 뭐 우리가 이제 현대 시대의 은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스템은 네.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게 좀 궁금해졌어요. 제가 집에 관련된 책이 한 권 있거든요. 가져오세요. 네, 제가 하나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앞으로 한동안은 그 은행 또는 금융에 관련된 역사, 뭐 머리 아프게 저도 잘 모르니까 이거를 뭐 숫자가 들어가는 건 제외하고요. 네. 솔직히 오늘 그 조지 소로스에 대한 얘기도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긴 했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만 오늘 말씀을 드린 건데 최대한 제 수준에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면 아마 들으시는 분도 부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는 것보다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쪽 전공자도 아니고 네, 뭐 어떻게 보면 취미로 읽는 책 중에 하나니까. 네. 또 전공자분들께서 혹시 들으신다면 아유, 뭐 틀린 것도 지적을 해주시고 좀 그럼요. 그냥 귀엽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네네네. 좀 그게 아니지만 여기 나오셔도 되고요. 네네. 아유 그 환영입니다 정말. 네. 언제든 환영이고요. 네네. 그래서 다음 주는 뭘 할 생각이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 영화, 팝, 네. 오늘 같이 책. 하나는 더 뭔가요 그럼? 하나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운동? 운동? 운동은 요새 워낙 많고요. 그리고 네. 이거 말로만 하기 좀 아유, 그렇고 운동은 그럼 제가 그 정도 수준도 아니고. 네네네. 네 번째는 뭐냐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좀 제가 이제 신문 볼 때 괜찮네요. 그것도. 아니면은 이제 뭐 구글 트렌드, 네. 구글 트렌드 뭐 탑 10, 네. 하고 뭐가 검색이 많이 됐는가. 그거 재밌겠네요. 그런 거 괜찮네요, 있더라고요. 그거. 그런 거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월간 네. 월간 영화 다시 보기, 네. 월간 팝, 네. 월간 맞네요. 국제 뭐 시사를 합시다. 금융? 그 국제 금융 또는 뭐 국제 시사. 마지막이 이제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네. 월간 세상. 요렇게 4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유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요. 왜냐면 제가 워낙 관심사가 많거든요. 이것저것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뭐죠? 예를 들어서 뭐 생방송 투데이 이런 것만 봐도 매일 컨텐츠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이제 구글 트렌드 탑 10을 가지고 들어올지 아니면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최근에 그 유발 하라리? 네, 네. 그분이 다보스 2020에서 네. AI에 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몇 개 동영상을 봤는데 네. 또 흥미롭더라고요. 또 재밌더라고요. 뭐 그 얘기를 좀 할지. 세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네요. 아유, 한참 궁금할 때라.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로우 타일러님이 금융 지식 뭐라고 할까요? 코너 이름을. 금융 역사 네, 또는 뭐 은행의 역사 네. 아니면 뭐 로우 타일러가 읽어주는 금융 뭐 그런 식으로 하죠. 어쨌든 좀 없고 뭐 네. 돈의 역사, 쩐의 역사. 네. 이제 궁금한 게 좀 생겼으면 좀 이제 찾아보는 습관이 좀 많아서. 네. 그래서 다음번 이 시간. 네. 다음번 이 코너. 그렇죠. 다음번 이 코너에는 은행에 대해서. 네.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네.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하죠. 그러면 AI가 네. 유발 하라리 네. 그분이 생각할 때는 엄청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냐면 사람 간의 격차, 지금도 이제 그 양극화의 문제를 삼고 있지만 국가 간의 양극화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죠. 영국과 일본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산업화에 성공한 두 나라들이 처음에 이제 했던 게 양극화의 문제를 맞닥뜨리는 거였고, 두 번째가 식민지화. 주변을 식민지화 시켰잖아요. 네. AI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게 되면 군대를 보낼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정보를 그 나라의 정치인 또는 국민들의 정보를 AI로 모두 취합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되면 그 AI의 그 먹이사슬 네. 끝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을 보이지 않게 컨트롤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해킹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인간을. 네. 왜냐하면 인간 몸에 칩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거에 관련돼서 어떤 게 있었냐면 허리가 신경이 끊긴 분이 있어요. 거기다 칩을 넣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키면 네. 걸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걷는 게 완벽한 혼자 걷는 건 아니고 뭔가 짚고 완전 신경이 나간 분들은 이렇게 뭘 짚고 걸을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허리 척추에다가 어떤 그런 칩을 꽂고 걷게 만들더라고요. 뭔가 잡고 그걸 이제 키고 끌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손에 스위치를 들려줬잖아요. 그 스위치를 머리에 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다른 한 번에 가는 거죠. 내가 그렇죠. 생각하는 그대로 그렇죠. 뇌에서 가는 거니까. 그런 기술을 이제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중요한 게 이제 5G. 그 이상의 속도가 나와야 인간의 속도가 전달되는 속도를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기술 발전이지만 그 유발 하랄이라는 분은 저게 분명히 좋은 기술이고 인간의 발전을 가져올 기술이지만 반면으로는 저게 인간을 해킹한 거지 않느냐. 인간의 정신을. 또 더 나아가면 실제로 타인이 그 사람을 해킹할 수도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썰들 있잖아요. 네. 이런 썰들 뭔가 이게 좀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 괜찮네요. 이게 마지막 코너입니다. 아 좋습니다. 세상 네 가지. 간단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이런 거 제가 보다가 이거 재밌는데 하고 제가 보고 와서 썰 풀어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네네네. 네 정말 이제 방송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금융 뭐 조지 소로스에 관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제 로탈러님의 방송은 매주 목요일마다 팟빵 파티에 업로드되고 있고요. 네. 유튜브에도 뭐 비정기적으로 업로드되고 있으니까. 댓글 그 혹시 오늘 이 방송 들으셔서 그거 아닌데 하면 꼭 정말 주저하지 말고 가차 없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욕을 나르셔도 돼요. 아 그럼요. 어디서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허위 정보를 이렇게 마음대로 퍼뜨려 이렇게 야 가짜 뉴스 만들지 마 뭐 이런 거 들으니까 뭐 틀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십시오. 그럼요. 그럼 저희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신고는 하지 마시고요. 신고는 그냥 싫어요까지만. 신고까지는 좀 그렇고. 네, 신고는 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가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그냥 바로 수정합니다. 네, 바로 내려도요. 그렇죠. 뭔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 내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